오늘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당국이 인구 15만여 명이 거주하는 켈로나 지역에 산불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오늘 새벽 켈로나시 북쪽 클리프턴 로드 노스와 맥킬리 지역에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이보다 앞서 어젯밤 지역 비상사태를 선포한 웨스트 켈로나시는 주민 2,500여 가구의 대피령을 4,800여 가구엔 대피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웨스트뱅크 퍼스트 네이션은 지역 비상사태를 인근 지역들에도 대피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이는 지난 15일 저녁 오카나간 호수 인근 맥두갈 크릭에서 처음 시작된 불이 걷잡을 수 없이 빠른 속도로 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국은 강한 바람과 마른 번개로 인해 이미 역대 최악인 산불이 더 악화되고 있다며 오늘과 내일이 최대 위기가 될 거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켈로나시는 친척이나 지인의 도움이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대피소를 지정하고 있으며 정부 온라인 등록도 당부했습니다. 웨스트 켈로나와 센트럴 오카나가 웨스트 지역에선 산불로 인한 구조물 피해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BC주 곳곳에서 산불이 이어지면서 리턴과 캠룹 등 일부 지역에서도 어젯밤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고 일본 고속도로 호프와 리톤 구간은 어젯밤부터 오늘 오전까지 양방향 통행이 금지됐습니다. 노스웨스트 준주 옐로나이프에선 오늘 정오까지 모든 주민들이 대피하면서 이 지역의 유일한 고속도로가 차량 행렬로 꽉 막혔습니다. 2만 2천여 명 주민 모두가 대피해야 하는 전례 없는 사태가 벌어지며 공항 일대도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연방교통국에 따르면 캐네디안 노스 항공사가 월요일부터 이들의 대피를 지원하고 있고 에어 캐나다와 웨스트젯 이외에 국방부도 항공기 4대를 배치했습니다. 올 들어 최악의 산불이 전국에서 계속 발생하면서 지금까지 17만여 명이 대피하고 10년간 연간 산불 평균 피해 면적의 7배에 해당하는 산림이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한편 옐로나이프 전 주민 대피령 이후 에어 캐나다와 웨스트젯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이륙 항공편 요금이 너무 비싸다는 불만에서 비상사태인데 예약 항공편 변경에 수수료를 부과한다거나 취소된 환불을 거부했다는 글들이 소셜미디어에 올라왔습니다. 이후 논란이 일자 두 항공사는 항공료 상한선을 제시하고 수수료 면제와 환불을 제공해주고 있다고 해명하며 추가 항공편과 더 큰 여객기도 현재 배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영화 콘크리트 유토피아 주역들이 토론토 국제영화제에 참석합니다. 이병헌과 박서준, 박보영, 엄태화 감독은 상영 첫날인 다음 달 10일 로이 톰슨 홀에서 관객과 만나게 됩니다. 영화는 대지진으로 폐허가 된 서울에서 유일하게 남은 아파트로 생존자들이 모여들며 시작되는 재난 드라마로 갈라 부문에 초청됐습니다. 이병헌과 박서준은 또 티프벨 아이박스에서 관객들과 만나 깊은 대화도 나눌 예정입니다. 류승환 감독이 만들고 김혜수와 염정아, 조인성, 박정민이 출연한 영화 빌수는 13일 로이 톰슨 홀에서 상영됩니다. 바다에서 생필품을 건지며 생계를 이어가던 해녀들 앞에 일생일대의 판이 벌어지면서 휘말리는 해양 범죄 활극입니다. 허준호 감독의 영화 보통의 가족은 14일 로이 톰슨 홀에서 전 세계 최초로 토론토 관객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서로 다른 신념의 두 형제 부부가 우연히 끔찍한 비밀을 마주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로 설경구와 장동건, 김희애, 수연이 주연입니다. 이들 두 영화의 영화제 참석 주역들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외에 이선균과 정유미 주연의 영화 잠은 미드나잇 매드니스 부분에 초청돼 15일 밤 11시 59분 로얄 알렉산드라 극장에서 상영됩니다. 잠드는 순간 낯선 사람처럼 돌변, 집안을 돌아다니며 예측 불가한 행동들을 벌이는 남편과 이로 인해 잠들지 못하고 불안에 떠는 아내의 이야기로 유니크한 공포를 선사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버스에서 잘못 내린 남자가 우연히 옛 연인을 만나면서 시작되는 영화 미망은 디스커버리 부문에서 진선규, 전종서 주연의 드라마 몸값은 프라임타임 부문에 초청돼 스코샤 극장에서 상영됩니다. 제48회 토론토 국제영화제는 오는 9월 7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되며
초청작 상영 일자는 얼티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얼티비 뉴스 손희정입니다. 중고차는 사고 팔 때 주행거리가 짧으면 짧을수록 값을 더 쳐주곤 하지만 이를 속여 판매하는 사기가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최근 대학을 졸업한 한 여성은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에서 주행거리가 16만 3천 킬로미터인 2013년형 기아 옵티마 하이브리드를 7,500달러에 샀습니다. 아내가 새 차를 사 아내 대신 판다는 남성을 주택가에서 만났는데 다른 사람도 관심이 있다며 당장 살 것을 요구했습니다. 자신에게 꼭 맞는다는 생각에 중고차 정보 패키지가 있다는 말만 믿고 자동차를 샀는데 이후 서비스 온타리오에서 확인한 결과 실제 주행거리는 26만 5천 킬로미터였습니다. 알고 보니 이 판매자는 여러 차례 주행거리를 속여 사기친 혐의로 입건된 적이 있었습니다. 온타리오 자동차 산업협의회는 특수장비를 동원해 손쉽게 주행거리를 조작하는 범죄가 기승인데 이번처럼 개인적으로 구매했다가는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시세보다 너무 저렴한 중고차는 구매자에게 보이지 않는 사고 차량이거나 주행거리를 속이는 등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등록된 딜러에게 구매하는 것이 좋다고 협의회는 조언했습니다. 연식에 비해 주행거리가 지나치게 짧아도 또 너무 길어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그럼에도 개인적으로 차를 살 계획이라면 서두르지 말고 정비사에게 가져가 검사받겠다고 말하는데 이때 판매자가 거절하면 구매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전했습니다. 협의회에 따르면 주행거리를 속여 판매하는 행위는 벌금이나 징역형에 처해지는 범죄입니다. 한편 온타리오주에서 자동차 범죄가 급증하면서 딜러와 경찰이 차량 사기 방지를 위해 협조하는 가운데 협의회는 이 여성에게 민원을 제기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캐나다 보건부는 어린이들이 목 졸릴 위험이 있는 블라인드를 리콜했습니다. 리콜 제품은 2021년 5월 1일부터 지난해 9월 5일까지 이케아에서 팔린 셀룰러 블라인드로 가격이 44불 99센트에서 119불 99센트 사이인 두 회사 제품이며 캐나다 전국 매장에서 12만 8천여 개가 팔렸습니다. 이번 조치와 관련해 8월 10일까지 부상 신고는 접수되지 않았으나 당국은 이 제품을 사용하는 중 아이들이 블라인드 조절끈에 목이 졸리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구매 영수증이 없어도 이케아 고객센터에 연락해 환불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시가 이번 주말 도로 뒤 구멍을 메꾸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고속도로와 주요도로, 인근 도로를 중심으로 파톨 복구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며 운전자와 사이클리스트는 작업 구간을 잘 살피고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다소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파톨 복구 작업은 올 들어 이번이 5번째로 그동안 13만 5천 개 파톨을 수리한 시는 한 개당 $25인 파톨 복구에 $460만 예산을 책정했다며 파톨을 발견한 주민이 311을 신고해주면 크기별로 구분해 주요 도로부터 우선 보수해 나간다며 모바일이나 전화 등을 통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코키틀람 시 당국이 곰 출몰이 잦은 공원 3곳의 피크닉을 일시 금지시켰습니다. 시 당국에 따르면 버크 마운틴 인근 코키틀람 강을 따라 위치한 주변 공원에서 곰들이 공원 내 쓰레기통과 피크닉 장소 주변을 어슬렁거린다는 신고가 증가했으며 지난 6월 이후 곰 20여 마리가 목격된 가운데 특히 이 곰이 사람들이 많은데도 음식 있는 쿨러 가까이 접근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곰이 피크닉 장소까지 너무 가까이 접근한다며 우려를 전한 시는 당분간 하카데이 파크와 갈레트 파크, 칼리 크레센트 공원에서의 피크닉이 금지되는 만큼 음식물은 반입할 수 없고 쓰레기통도 수거 중이라며 모든 쓰레기는 다시 집으로 가져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시가 공원 내 피크닉을 금지하는 건 지난 2019년 이후 처음이며 특히 곰에게 먹이를 주다 적발되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캐나다 3대 식품 회사 중 한 곳인 메트로가 노조와의 협상에 난항을 겪자 온타리오주 노동부에 중재를 요청했습니다. 온주 광역 토론토 메트로 직원 3,700여 명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지난달 말부터 파업에 돌입하면서 매장 27곳이 문을 닫았는데 이 파업이 3주차에 접어들자 사측은 노조가 협상 재개를 거부했다며 정부에 중재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사측이 우리가 요구하는 개선된 임금 인상안을 제시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며 정부 중재 요구를 거부한다고 답했습니다. 노조는 메트로 직원의 70%가 파트타임인데 이들의 시급이 16불 62센트에 불과하다며 코로나 기간 중 지급된 시간당 $2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앞서 사측은 2026년까지 파트타임 직원의 시급을 지금보다 2불 65센트 올리고 올해 일한 파트타임 직원과 풀타임 직원인 같은 기간 3불 75센트 인상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